자, 이휘재 씨가 방송 복귀를 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한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기사가 보이실 거예요. 이휘재가 KBS 예능에 몰락을 앞당겼다. 야, 굉장히 좀 센 타이틀 아니겠습니까? 이휘재 씨가 방송을 복귀를 했지만 오히려 KBS 예능 방송에 몰락을 앞당겼다. 20년 전과 똑같다. 누리꾼들은 냉담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불후의 명곡에 등장했던 이휘재 씨가 아저씨 해결해줘요. 바로 김준현이 이휘재에게 건넨 말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형은 여기가 어울린다 라면서 4년 만에 MC석에 앉은 이휘재라는 자막을 달았지만 시청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공중파 예능의 몰락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골적이다. 20년 전과 똑같다. 예능 방송을 제일 촌스럽게 만들기로 유명한 KBS다 보니 더 저렇다. 수백 개의 댓글들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수년간 방송에서 사라졌던 이휘재 씨에게 복귀 기회를 준 것은 알다시피 불후의 명곡 제작진입니다. 이휘재 본인은 방송 직후 복귀 반응을 예상했고 제작진이 큰 힘을 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기사에서도 얘기합니다. 시청률은 냉정했다. 닐슨 가국 코리아 전국 기준으로 이달 방송은 4.8%, 4월 4일 방송은 4.7%, 임영웅 특집 당시는 6.8%, 서른도 특집 당시 6.4%와 비교한다면 이휘재 복귀 카드의 화제성 효과는 수치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KBS 예능국의 기획 부진이 누적되어 왔었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24년도에 폐지된 홍김동전 방영 내내 시청률이 1%대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당시 KBS 예능센터장은 낮은 시청률은 채널의 문제이지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반박했지만 그 이후에도 신규 편성된 예능 방송들이 잇따라 부진하면서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온라인에서의 반응은요. PD들은 철밥통이냐.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TV를 안 보니 주요 고객층에 맞춘 것이다. 쉽게 말해서 PD들과 방송 스타일이 나이 들어 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번 이휘재 씨의 복귀를 두고 반응이 상당히 갈렸습니다. 젊은 층들은 상당수 비판 의견을 쏟아냈고요.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더 큰 잘못한 사람들도 와서 방송하는데 라는 반응으로 양분화되면서 그 반응이 굉장히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청률의 결과가 상당히 달랐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포용을 중단하고 캐나다로 떠났던 만큼 이휘재 씨의 복귀에 반가움을 표한 팬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시겠지만 여러 예능 방송의 진행자로 맹활약했던 이휘재 씨가 과거 게스트의 의상을 지적하고 무리한 개그를 시도하다가 수차례 비판을 받았고 결정타는 21년도 이휘재 씨의 가족이 층간소음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시 아내가 변명에 가까운 해명을 내놓으며 더욱더 비판받았고 또 이어 놀이공원의 장난감값 미지불 논란 등이 많이 불거지면서 활동에 결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시 대중들 앞에선 이휘재 씨는 특유의 장난기 대신 침착한 모습으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아들도 아빠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응원과 위로를 해줬고 일을 많이 할 땐 소중함을 몰랐는데 여의도 오는 길이 행복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분간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체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최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휘재 복귀판을 깔아주더니 결국 시청률이 급락했다. 15년 만에 역대 최저치의 굴욕을 맛봤다. 사실 제가 이건 이미 앞선 영상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던 이슈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휘재 씨가 방송에 등장해서 시청률이 하락한 건 다들 알고 계신 상황일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흐름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휘재 씨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보이콧 하겠다. 방송 안 보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휘재 씨가 방송에 나오지 않은 방송편도 결국 시청률이 폭락하기 시작한 건데요. 비호감 이휘재의 출연 탓일까 불후의 명곡 시청률이 폭락하였고 3%대까지 털썩 주저앉았다.
지난주보다 오히려 0.9%포인트가 하락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비호감 이미지로 논란이 되었던 방송인 이휘재의 출연 강행 여파일까? KBS 불후의 명곡 시청률이 급락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11일 방송된 작곡가 윤일상 편이 이후에 황치열, 라포엠, 다영, 민우혁 등이 출연했지만 그런 라인업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3.8%대에 그치며 지난 4일 기록한 4.7%에 비하여 거의 1% 가까이 하락한 수치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 1월 3일 6.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필 이 시점에 이휘재 씨가 출연을 하면서 그 방송분이 눈에 띄게 감소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하락하고 있었던 방송에 이휘재 씨가 결정타가 되며 시청자 이탈이 가속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온 거죠. 일각에서는 제작진이 대중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휘재의 복귀를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다라고 지적을 받았고 실제 이휘재 씨의 복귀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청자와 기싸움을 하자는 거냐? 논란의 인물을 굳이 출연시키는 이유가 뭐냐? 나는 시청을 거부하겠다. 날선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또 반면 아니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복귀 반대는 좀 지나치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인 만큼 뭐 일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냐. 실수를 용서해주자 라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많은 논란들이 사실 이휘재 씨의 출연을 통해 사죄 방송이 되었습니다. 미흡했고 모자랐으며 실수를 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했지만 여전히 여론은 냉담한 상황인 거죠. 실제로 시청률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심지어 이게 올해 2026년도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보이시죠? 4.9%, 4.7%, 4.8%, 4.7%, 3.8%. 이휘재 씨의 타격 여파로 인해서 안 그래도 불후의 명곡의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던 시기에 KBS 예능방송 전체가 굉장히 부진했었다라는 걸 놓고 본다면 불후의 명곡이 결국 방송 폐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타 쐐기를 박아버린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아는 척을 하니 무시의 눈빛을 보내더라. 이휘재 씨가 캐나다로 가서 생활을 해왔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거의 교민들 사이에서 싸늘한 목격담이 쏟아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휘재 씨가 캐나다의 체류 시절 이 목격담이 온라인에서 재조명이 됐습니다. 아이러브 밴쿠버에 올라온 이휘재 관련 게시글이 공유가 됐는데 이휘재가 밴쿠버에 살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본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교민 A씨가 노스 밴쿠버에 살았다던데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지인이 아니 이휘재 씨 아니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더라 라고 댓글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인이 이 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그 눈이 뭐 이런 놈이 아는 척을 해 라는 무시의 눈빛이라 너무 기분이 나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교민도 이휘재는 캐나다 와서도 미담이 하나도 없다. 지인들을 통해 들은 얘기는 이런 류의 얘기뿐이다. 웨스트 밴쿠버 일대에서 종종 목격이 되곤 했다. 쇼핑몰이나 마트에서 본 적이 있다. 라고 목격담이 쏟아졌는데 중요한 건 이휘재 씨의 이런 목격담의 대다수가 굉장히 싸늘한 반응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담이 없어요. 대다수가 이휘재 씨에 대한 비판 여론뿐인 겁니다. 실제로 이휘재 씨의 이름으로 기사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안 좋은 얘기뿐이에요. 보이시죠? 이휘재 씨 아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무시당했다. 계속하여 파묘당하고 있다. 시청률은 폭락했다. KBS 예능의 몰락을 앞당겼다. 이휘재로 욕만 먹은 불의 명곡 황치열이 만회하지 못했죠. 자, 그러다 보니 이휘재 씨의 이 나비 효과가 역풍이
지금 KBS의 예능 방송을 굉장히 직격타로 날리게 됐고, 이것이 결국 불후의 명곡의 폐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휘재 씨가 엄청난 중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휘재 씨가 무슨 논란 때문에 저럴까? 그건 이휘재 시상식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이휘재 씨가 다른 것보다도 당시에 많은 논란이 됐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휘재 씨가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는요, 아시겠지만 MC로서 안 나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예능 방송도 출연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이휘재 씨가 왜 이렇게까지 밉보이게 됐을까?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유명한 논란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시상식에서 핸드폰을 본 이휘재, 비매너 논란, 과한 지적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시상을 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봐요. 물론 이게 이제 어찌 본다면 나름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상당한 자기만의 어떤 위트였을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방송 중에 핸드폰 보는 게 얼마나 웃긴 개그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상당히 많이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해당 장면이 굉장히 좀 비매너 논란으로 이어졌는데, 이휘재가 핸드폰을 본 이유가 수상소감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죠. 당시 이연복 형님이 조시는 것도 같고 짧고 굵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핸드폰 화면에 적힌 제작진의 이름을 호명했던 겁니다. 물론 뭐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핸드폰을 시상식에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린 장원영조차 정색했었다, 진짜 무례하다, 막 이런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핸드폰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휘재 씨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민망함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인들한테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다. 허재 씨 술 마셨냐가 누가 물어본데 일단 아니라고 하겠다. 허재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지인들의 이름을 아주 빠른 속도로 언급하더니 얘들아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난 거죠.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연말 시상식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고, 무대 한켠에서 이를 지켜보던 장원영 씨가 이휘재를 바라보는 표정도 전파를 타게 됐던 겁니다. 이거 외에도 이 시상식에서 무대 위에 올라 시상식에 참여한 배우의 복장이 뭐 제대로 된 복장이냐라고 비판한 여론도 많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휘재 씨가 지금 이렇게 뭔가 뺀질뺀질한 이미지가 개그 요소로 소모되던 것이 더는 못 지켜보겠다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빗발쳤고, 그것이 결국 불후의 명곡으로 돌아온 이휘재 씨는 KBS 예능방송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거죠. 심지어 MC 자리가 잘 어울린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오자마자 불후의 명곡 MC 자리에 덜컥 앉는 이휘재 씨의 또 모습을 이 불후의 명곡 제작진이 그대로 내보냈어요.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때 얼마나 많은 후배 개그맨들이 등장을 했느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홍석천 씨도 나왔고 전부 다 개그맨들 거의 특집이었거든요. 김신영 씨도 있고, 여기 갈갈이 삼형제도 있고, 김준현 씨도 있고, 어찌 보면 이휘재 씨를 굉장히 밀어주기 위한 뭐 이휘재 특집인가? 라는 오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휘재 씨에 관련된 중심적인 방송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널로 출연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거의 뭐 MC로 등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휘재를 안고 자폭한 KBS, 불후의 명곡 0.1%의 시청률만 남게 되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불후의 명곡 제작진이 얄팍한 기획력의 한계와 함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라고 이렇게 언론 기사에 굉장히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750회 시청률이 4.7%를 기록했는데 이휘재가 복귀했던 28일 749회 방송 시청률이 4.8%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하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작진이 많은 비판 속에서도 강행시킨 이휘재 특수성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회차 시청률과 비교한다면 이번 기획 실패는 오히려 더욱더 뼈아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후의 명곡이 지난해 8월 임영웅과 친구들 특집 당시 6.8%를 기록했는데 불과 한 달 전인 올해 2월달 서른도 특집 당시에도 6.4%까지 시청률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후의 명곡이 뭔가 시청률이 원래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그런데 특별한 게스트가 없는 3월달에 일반 다른 회차 시청률이 4.7%에서 4.9%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걸 타개하려고 대중들의 반감을 무릅쓰고 노이즈 마케팅, 시끌시끌한 걸 오히려 논란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런데 신규 시청층 유입 효과는 수치상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신규 시청자가 한 명도 유입이 안 됐다라고 분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이휘재 씨를 불렀을까요? 시끌시끌해서 야 이휘재가 나와서 무슨 말 하나 한번 지켜보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업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된 거죠. 이 모습은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홍서범 조갑경 이 사태 논란에 이어진 조갑경 씨의 라디오스타 방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디오스타는 오히려 시청률이 1%나 폭락했거든요. 그나마 불후의 명곡은 평소 시청률은 유지를 했다. 하지만 제작진이 대중들의 정서를 관계자들에게는 아부를 떠는 거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비호감 이미지가 최근에 굉장히 좀 쏟아졌었던 김준현 씨가 하필 또 비호감 논란의 주인공인 이휘재 씨가 복귀한 프로그램 방송편에서 이휘재 씨에게 형은 역시 MC 자리가 어울려 이러면서 이 MC 자리에 딱 앉아있는 이휘재 씨의 모습이 방송이 됐고 홍석천 씨도 왜 이제 돌아왔냐 또 많은 연예계의 특히 개그맨 직속 후배들이잖아요. 직속 후배들이 와가지고 이휘재 씨를 밀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시청자분들에게 좋게 비춰졌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여기 이휘재 씨가 MC 자리에 앉게 되면서 이찬원 씨를 밀어내고 이휘재 씨가 MC 자리에 앉는 거 아니야? 이찬원 씨의 위기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면 실제로 딱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MC를 보는 듯한